안녕하세요. 보안인 채널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삶의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예, 동기부여.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삶의 그 삶을 리딩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삶에 이끌려 가서 살 것인가에 따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 삶의 주도성 뭐 이런 부분들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요,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만 됩니다. 목표. 예.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결국 내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삶의 수동적인 형태를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면 요즘에 워라밸 많이 찾습니다. 워라밸. 워크 앤 밸런스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이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많이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커리어 맵이라든지 커리어 맵, 그 다음에 테크트리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루트를 타서 어떠한 시점에 최종 도달하는 목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을 하죠. 일을 해야 이제 사회인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이제 나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통 각각의 이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위치가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이 보통 정년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기별로 어떠한 목표와 동기부여,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삶의 수동적인 형태가 돼서 결국 그 삶의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죠.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삶의 주인으로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20대인 분도 계실 것이고요. 30대에 처해진 분들도 계실 거고 40대에 처해진 분들도 계실 거고 50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주제로 잡아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관심을 갖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시기마다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미래 예측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변화를 보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방향과 목표, 지시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시거나 그렇게 뭐
관심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구분해서 나눴을 때 20대에 2살 차이로 보통 2년 단위로 이렇게 한번 끊어봤습니다. 그래서 24, 26, 28 그리고 여기가 이제 30대가 될 거고요. 30살, 그럼 32, 34, 36, 38 그리고 여기가 40대가 되겠습니다. 40대 42, 44, 46, 48 그리고 여기는 쉰이 되겠습니다. 쉰, 쉰둘, 쉰넷, 쉰여섯, 쉰여덟 그리고 60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루트고요. 또 이런 틀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시기적으로 또 나이별로 있어서 약간은 특이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쪽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잡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보통 그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조금 빠르면은 뭐 졸업하고요. 아니면은 3, 4학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공부에 대한 공부와 남성들은 군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 중반에 다다르게 되면 대다수 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고 취업이라는 관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따른 고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인이 되죠. 잡을 구하게 됩니다. 잡을. 그래서 20대 중반에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취업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대기업을 갈 것인지 공공기관을 갈 것인지 중소기업을 갈 것인지 스타트업을 갈 것인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을 가지게 되면서 첫 단추를 끼게 돼서 20대 후반부터 조금 늦으면은 뭐 30대, 20대 후반, 30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30대 초가 되면 대부분은 이제 결혼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결혼.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급으로 보게 되면 사원이나 대리 뭐 2년차, 3년차, 5년차 또는 어떤 사람들은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취업이 도저히 안 된다. 취업이 도저히 안 돼서 나는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어쨌든 이 시기가 되면 대다수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30대 중반이 정도 됩니다. 중반, 30대 중반 정도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소속 기관이나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급 정도 직위를 가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내가 마흔이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따른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공부한다든지 대학원을
지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직과 전직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조금 더 뭐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몸값도 높이고 이래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조금 늦으면은 유치원생이 될 것이고요. 좀 빠르면은 초등학생 정도, 저학년 정도가 요 시기에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또 달려갑니다. 그러나 30대 중후반이 되면 이 마흔이라는 숫자에 대해 굉장히 어떤 혼란이 오게 됩니다. 벌써 내가 마흔이 됐구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난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잘 견뎌왔으면서도 불구하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른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마흔이 되면 우리가 보통 불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혹이라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유혹에 더 흔들리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네, 20대에서 늦게 출발했거나 30대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연차가 쌓이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희석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뭐 정해지지 않는 것도 많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고민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런 시점이 한번 오게 됩니다. 그죠?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자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간 기업일 경우에는 직급으로는 이제 차장 정도 돼서 중간 허리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죠? 감당하게 되고 40대 중반이 이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중반이 됐을 때는 슬슬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좀 빠른 사람들은 창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이제는 정년까지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석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여기에서 뭐 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민간 기업에서의 어떤 직급은 부장급 정도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팀장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한 부서의 리더가 아마 될 위치가 이 정도 연령대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9급으로 만약에 입직을 했을 경우에 보통 40대 중후반이 되면 6급 정도의 직급에 올라가 있습니다. 6급 정도. 물론 뭐 좀 더 승진이 빨라서 더 빠른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9급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면서 40대 후반에서 이제 또 다른 혼란이 오기 시작됩니다. 계속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따른 그러면서 몸에 어떤 신호도 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호도 오기 그런 시기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이제 50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50대로 넘어가면 이제 극명하게 이제 갈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부장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뭐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특히 이제 대기업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녀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요. 몸을 그동안 많이 혹사시켰기 때문에 건강에도 몸이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연령대가 바로 50대 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5급 정도의 어떤 사무관급의 직위에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따른 고민이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비용이 대학 등록금서부터 여러 가지 그 자녀가 또 2명, 3명 됐을 때는 2명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이 정도 연령이 됐을 때 부모님들은 연령이 고령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럴 때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 정도가 되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각자 자신의 이제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이 60이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잘 없죠. 예, 잘 없습니다. 말은 뭐 법으로는 60이 이렇게 정년으로 돼 있지만 그렇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대표가 되거나 사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만약에 공공기관이 됐거나 공공기관이 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4급인 서기관급으로 보통 승진을 하게 됩니다. 50대 중반.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5급이나 이런 쪽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50대 중반이 넘어가서 한 요 정도 50대 55, 6, 7, 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정년.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년을 마저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그죠? 몸도 사리고 건강도 챙기고 끝까지 정년까지 버티려고 하는,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년까지 무사히 안착하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루트를 타고 사람들이 보통 자기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벗어남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3, 40대라든지 20, 30대에서 어떤 점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서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따른 삶의 주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주도성.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의외로 이런 거에서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안 되면 20대에서 안 되면 30대에서 또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게 되면 더 어렵죠. 그죠? 왜냐면 내가 운신의 폭이 결정해야 될 어떤 운신의 폭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감수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0대에 있는 분도 계시고 30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40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50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30대에서 바라봤을 때 50대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일 겁니다. 뭐 20대에서 봤을 때는 40대가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 내가 30대 구간에 있는지, 내가 40대 구간에 있는지, 내가 50대 구간에 있는지, 본인이 그 구간에 있으면 그 구간마다의 어떤 특징점에 있는 부분에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20, 30대에 계셨던 분들이 미래에 대한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요 구간에 포함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따른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대에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요. 30대로 넘어오면 30대는 더 치열하게 살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점 어떤 그 크기로 뭉쳐졌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40대에 와서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들이 더 커져서 50대로 극대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워라밸을 통해서 내가 그냥 삶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챙기면서 살게 된다고 하면 상황은 자신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질병이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회사가 도산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은 직장 동료와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와 또 불화가 생겨서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할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쭉 정말 좋은 루트만 타서 60대 정년까지 가면 정말 베스트죠. 베스트. 그러기 위해서 정말 살얼음을 걸으면서 눈치껏 살아가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변수가 생기듯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면 사실 조직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조직을 벗어나는 순간 본인은 그냥 하나의 개인일 뿐입니다. 개인. 이 조직에 감싸고 있던 울타리가 다 벗겨지면서 순수한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에서 그렇게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누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저렇게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수동적인 삶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할 것이고요.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20대에 내가 해야 될 일, 30대에 내가 해야 될 일, 40대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끊어서 그때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상황이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평범하게 살아갔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대체로 그 연령대에는 어떤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 본인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대처를 하고 그동안에 계속 주도적인 삶을 본인이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 삶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응을 해서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부분은 20, 30대가 40, 50대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70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 되죠. 그죠? 아, 저 사람은 60, 70대에 저런 형태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20, 30대는 40, 50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저런 고민을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삶을 이쪽의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대응을 하고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따른 것을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